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집어보고 넘어갈 건데, 자, 이차함수의 일반형 어떻게 말하면 되죠, 준이? 오늘 좀 아파요? 많이 물어보지 말까요? 일반형, 너가 2순위예요. 너가 내 마음속에 2등이에요. 이차함수의 일반형 어떻게 식을 쓰면 될까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c 이렇게 말하는 걸 얘를 일자로 늘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왜 다들 거기 앉죠? 여기가 좀 보기 편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데. 아, 편하게 해요, 편하게. 쌤 어차피 이쪽으로 돌릴 거예요. 뭘요? 보통 여기서 많이 하죠. 응? 보통 여기서 많이 하죠. 아, 그래요? 편하게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고 일자로 늘어났다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뭐 A, B, C의 부호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떤 개형이라거나 그런 것 정보를 많이 구할 수가 있죠. A 값을 이용해가지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A, B의 부호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축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런 걸 구할 수가 있고 C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꼭지점이 아니 Y절편이 양수 부분에 있는지 음수 부분에 있는지 찾을 수가 있죠. 다 찾을 수 있나요?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A, B, C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얘가 양수라고 했었을 때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민규? 일단은 아래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Y절편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Y절편 그 다음에 축을 하는 게 편해요. 네? 이걸 이용해서 아래로 볼록 찾아냈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양수니까 여기쯤에 지나겠죠? 그 다음에 B의 값이 음수니까 축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이요. 아니죠. A, B가 같다, 다르다, 같다로 외우라고 했죠.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 이쯤 있겠죠. 그러면은 A 값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든 이렇게 만들어지든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물어보면 몇 사분면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3이요. 3, 4분면. 얘가 아무리 커져봤자 3, 4분면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죠. 그런 식으로 문제에서 말을 해줍니다. 4, 4분면은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냐 은요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저 더우니까 히터 좀 끌게요. 위로 볼록이고요. 맞아요. 축이 같다 왼쪽에 있겠죠. 왼쪽 한 여기쯤에 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밑에 있으니까 대충 여기쯤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지든가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항상 지나지 않는 사분면 고르면은 어디가 돼요? 1, 4분면 항상 지나지 않는다. 3, 4분면, 4, 4분면은 무조건 지나고 2, 4분면은 A 값에 따라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자 개형을 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꼭지점의 좌표라는 중요한 요소를 구하는 데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가 표준형을 만들어 봅니다. 표준형을 어떻게 말을 하면 되죠? 현빈이? Y는 A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그러면 얘는 그래프의 개형 같은 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게 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안 주니까 이거를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기본 연산 문제로 한 장 남는 거 드릴게요. 너 시험 안 봤으니까. 왜 피곤해 하시죠? 오기 전에 뭐 했죠? 너는 오늘 테스트를 안 봤으니까 아까 뭐 했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일반형이 있습니다. 얘 꼭지점 좌표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오케이?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 만들기 위해서 뭘 하면 되죠? y는 가로 열고 네? x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크게 가로 닫고 더하기 3 더하기 3 해준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1 해주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도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너 조니? 마이너스 1,1가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앞에 어떤 계수가 붙어 있으면 귀찮긴 해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겠죠. 나중에 좀 매너 없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뭐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3으로 묶어봤자 그 짝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일단 계산 연산 자체는 이렇게 귀찮은 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준 것 뿐이지만 내신은 이런 거 나옵니다. 물론 중등 중학교 내신 아니지 고등학교 내신 나오고 중학교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너희가 어떤 학교를 가냐 따라 다른 거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여기까지가 표준형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대충 언급을 하면은 A의 값이 양수였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값이 음수였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걸 이용해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표준형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려봤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이런 유형에서 A 값이 양수일 때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유형에서는 최대가 없습니다. 최대가 이거 아래다 그릴게요. 다시 최대가 없다. 앞으로 최대는 맥시멈이라고 하면서 라지 M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한글 쓰기 힘듭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최소값은 얘가 무조건 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될 테니까 얘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항상 어려운 문제는 언제 그 값이 성립하냐 라는 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최소값이 미니멈이 Q다 라고 말하시면 되는데 언제 그렇게 성립하냐를 물어봅니다. 무조건 X의 값이 P일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반대로 이거 생각해 보면은 얘는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스몰 m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최대값은 있었나요? 최대값은 꼭지점의 좌표가 항상 최대값이 되는 거죠. x가 몇일 때 최대값 몇이 되는 거예요? x가 몇일 때 x가 p일 때 최대값 라지 m이 몇이 되는 거다? Q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함수를 찾아보고 여기서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그렸던 거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니까 y축, x축 마이너스 1,2가 대충 여기쯤 있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자 다시 한번 얘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 몇이에요? 없죠. 없다. 그러면은 최소값은 구할 수가 있겠지. 저 꼭지점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최소값은 x가 몇일 때 최소값이 나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몇이죠?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몇 번 더 설명해 줄까요? 아니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범위가 전체 범위였을 때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면은 그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정도 난이도는 저번 시간에 알려줬었습니다. 하지만 심화 문제에서는 이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지가 않는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기본 내용, 그 다음에 이번이 범위. 대충 다 아래로 볼록한 녀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위로 볼록한 것도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괜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것들만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자 만약에 x에 대한 범위가 알파 이상 그 다음에 베타 이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봐요. 오케이? 그럼 실제 인정되는 범위만 그려보면은 인정되는 범위는 이만큼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우리가 구한 것은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라고 했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들어가는 순간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그러면 이런 범위에서는 x의 값이 알파였을 때 최대값이 F알파 자세히 몇인지 모르니까 F알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x의 값이 베타였을 때 최소값이 F 베타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F 베타가 최소값이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끝값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기는 하는데 항상 최대값이다 항상 최소값이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여러분들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여기가 어떤 점인지 모르니까 대충 저 표준형이라고 하면은 얘가 P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써주는구나.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비교했을 때 베타가 P보다 작았을 때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자 범위가 사이 범위에 딱 들어가요. 이렇게 녹색 여기가 대충 구해봤더니 여기가 알파가 나오고 여기가 베타가 나오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x의 범위가 알파 이상이면서 베타 이하라고 했는데 그 P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꼭지점에 잡혀 P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얘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어떤 곳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만족하는 값의 범위를 찾아보면은 이만큼이 되겠죠. 오케이? 이만큼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누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x가 몇이었을 때 x가 몇이었을 때 최대값부터 구해봅시다. 얘는 알파랑 베타랑 여기서는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은 알파가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 들어가서는 찾아봐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최대값은 알파일 때 또는 베타일 때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때 최대값은 F 알파일 때 또는 F 베타일 때 둘 중에 하나 값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 되고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얘가 항상 축이라고 했잖아요. 축을 기준으로 더 멀리 갈수록 이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라고 했었지. 재미가 없나요? 그대가 졸린 듯하여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만약에 x의 범위가 생일이 몇 월 며칠이죠? 11월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차 함수가 x-5의 제곱 플러스 10, 1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값은 x가 5였을 때가 맞는데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돼요? 11. 왜요? 맞아요. 근데 왜요? 왜냐하면 2를 집어넣으면 그게 9가 되는데 네, 제일 간격이 다시 한번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되고 1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6이 되는 거잖아요. 5를 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5부터 2까지 거리는 3이고 5부터 11까지 거리는 6이 될 테니까 11까지가 더 멀죠.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이렇게 서져 있는데 함수 박스가 2는 좁게 돼 있는데 여기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되겠구나. 원래 정석 같은 데 풀어보면은 다 집어넣은 다음에 비교하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똑똑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점프를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범위가 나와 있을 때 누가 최대값, 누가 최소일까, 둘 중에 누가 최대값일까 고민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를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은 알려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x가 몇일 때 최소가 돼요? x가 6일 어? 아니 이거 여기서 얘는 p, 여기가 q예요. x가 p일 때 최소값이 되겠죠? 그때 f, p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게 q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 안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른쪽은 저거의 반대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생각합시다. 따라서 x의 범위를 구하여라. x의 범위는 최대 최소를 판정하라. 근데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있는데 근데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니까 p라는 게 알파보다 더 작고 베타보다 작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거랑 딱 반대가 되겠죠. 자, x의 값이
이거 안 써놨구나. 이게 최대가 되는 거고 이게 최소가 되는 거다. 자, x가 베타였을 때 최대 값이 될 것이고 그 값은 f 베타가 될 것이고 흐름 비슷하죠? 그 다음에 x가 알파였을 때 최소 값이 f 알파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너무 예습을 잘해줬나? 지금 다 아는 것 같아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다 읽었다고 지금 자만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안 했잖아요. 너 3점짜리 저 두고 봐. 3점짜리 모음이긴 한데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어떠한 함수가 있습니다. 얘 5라고 할게요. 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볼게요. 초대지어서요. 네, 일단 꼭지 표준형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표준형 구해보시면은 2 x 빼기 암산 제곱 더하기 3 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거 간단히 그려보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1,3이 될 것이고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2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x의 범위가 2부터 3까지야. 그러면은 인정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겠죠. 오케이? 여기 값을 구해보니까 2를 집어넣으면은 2 빼기 1 그럼 2 더하기 3이니까 얘는 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니까 얘는 3을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으면 3 빼기 1은 2 얘 제곱이니까 4 8 더하기 3이니까 얘는 1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면은 최소는 5고 최대는 11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민규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처럼 또다시 같은 문제에서 할 거예요. 다 이거 또 그리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됐고 만약에 x의 범위가 0부터 그 다음에 3까지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은 0은 왼쪽에 있고 3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지고 2를 기준으로 0이 멀어요? 3이 멀어요? 민규? 2를 기준으로 3이 멀죠? 3이 더 오른쪽에 가 있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점의 좌표 아까 구했듯이 얘는 3,11이 될 것이고 여기 점의 좌표 구해보니까 얘는 0,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최대값 누가 최소값이 돼요? 최대값이 몇이고 최소값이 몇이에요? 3,11이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0,5 아니죠 얘죠.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니까 해서 사이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으면 걔가 최소값이 되겠다.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왜요? 무조건 밑에 있는 건 최소값이에요. 왜냐면 범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값들이 얘들 중에서 누가 최대냐 누가 최소냐 물어보는 건데 가장 낮은 값이 얘잖아요. 그래서 얘가 최소값 그리고 얘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이 되는 건데 아까 범위를 내가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여기고 최대값은 여기가 되겠죠. 이게 안 들어가죠.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없으면은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질문 좋았어요. 저 다 안다는 행동 아니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요. 뭘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은 잘 아는 현빈이에게 치환 이제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이제 슬슬 조금 더 섬세한 거 들어갑니다. 치환 최대 최소. 너무 할만하잖아요, 그쵸? 너무 어렵다거나 포기하고 싶다라는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고 교육청이 포기할 만한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치환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y는 a 어떤 2차식 a 제곱 플러스 b 어떤 2차식 의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얘에 대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예시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실제 문제 푸는 게 무조건 좋단 말이에요.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이 녀석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라지 A로 두고, 보통 얘를 라지 A로 둬가지고 라지 A는 어떤 2차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편리하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봤다, 이거는 실제 문제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풀면서 똑똑한 현빈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이거 멘탈 지키세요. 집중하시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이쪽 아니죠? 2x하고 플러스 5 얘의 최소값이 몇이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환을 해서 누구를요? x제곱 마이너스 2x 얘를 뭘로 치환하고 싶어요? a를 치환하죠. 라지 A로 치환할게요. 스몰 a 라지 A. 제 취향대로 라지 A로 할게요. 오케이? 치환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는 y는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표준형 만들 수 있나요? 암산 가능한가요? 암산해 보시죠. y는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은 a랑 y 사이에 암산하셔야 돼요. 연습하세요. a랑 y 사이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한 이 정도 그려져서 y축 x축이 되어서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한 여기쯤에 돼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아, 그러면은 a의 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a의 그렇지. 얘가 a가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a라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이것에서 최대 최소의 범위가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a 값에 따른 y 값의 변화였는데 이번에는 x 값에 따른 a 변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함수가 마이너스라는 고마워요. 마이너스를 만들어져서,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대충 여기 있어서 얘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케이? 얘가 x 값에 따른 a 값의 변화들인데, 그러면은 얘는 a는 날고 기어봤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따라서 얘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따라서 a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위치였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위치였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인정되는 범위는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실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꼭지점의 좌표가 아니라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실제 최소값이 되는 거고,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최소값이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항상 그래 알겠어 최소값, 그럼 그때 x값이 몇인데? 라고 물어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x는 1이 돼야 되겠죠. x가 1이었을 때 최소값이 2이다 라고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이걸 같이 물어보거든요. 왜 얘들의 더 합을 구하라 또는 얘들의 차이를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미소.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학 공부해야 효율이 더 오릅니다. 진짜예요. 하고 지친 상태로 하고 있으면 더 안 돼요. 마지막 치환 2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치환 심화 또 공부할 겁니다. 아까는 그래도 4차, 이거 전개하면 4차긴 하지만 그래도 2차 함수의 모양으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치? 네. 근데 2차 함수 모양이 아닌 방정식과 연결을 해가지고 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아래 예시 먼저 불러드리면은 어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4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4x 플러스 y의 제곱의 최대값은 몇인지, 그 다음 최소값은 몇인지 이라는 걸 물어봅니다. 오케이? 해서 얘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에 저기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치환의 한 영역이니까 문제를 만들면 되는데, 자,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알고 있으니까 물어만 보. 치환?
그러면은 얘의 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만들면 되겠지. 얘 값이 몇인지 모르니까 이 값을 지금 이 값 나와 있으니까 대충 이 값을 t라고 할게요. 값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t라고 하고 누가 4x 플러스 y의 제곱을. 근데 문자가 두 개니까 지금 편해 안 편해?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한 문자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y제곱 없을 거예요. 우리 y제곱이 이항해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이항해가지고 y의 제곱이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뭐지? 해서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은 t라는 값이 4x 쏙 집어넣으면은 y제곱 대신에 플러스 4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바꾸고 나니까 무슨 모양이 됐어요? 무슨 모양이 됐어요? 이 참수 모양이 됐죠? 이 참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표준형 만들어 주세요. 시영이. 네. 왜 이렇게 피곤해? 표준형 만들어 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암산할 거니 차근차근 할 거니 암산을 하세요. x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아니잖아요. 끝. 아니에요. 네. 이거 제곱하면 뿔사가 되죠. 마이너스 붙어서 마사가 되겠죠. 마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뿔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도 암산할 수 있을 만큼 좀 연습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최대 최소 그리기 위해서 이 참수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x 값이 2일 때 최대 값이 8, 2,8 대충 여기점이 있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x 값에 따라서 변화는 t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최대 값이 8이고 최소 값은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한데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왜냐면은, 자 봐봐요. 여기서 x의 범위를 약간 예상을 해야 돼요. 여기서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내가 여기로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은 2차 부등식 다음에 공부하는 영역인데, 시험 범위는, 그러니까 문제 범위는 여기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문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2차 부등식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이나 아니면은 뭐 개념원리 그런 책을 보면은 이 문제는 이번 단원에 이차함수 다음 단원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2차 부등식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무언가를 공부한 다음에 앞에 내용을 다 공부하면은 또한 2배가 돼요. 약간 게임에서 그런 거 있지 않니? 내가 어떤 루트를 깼는데 어쩌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게 됐어. 근데 비슷한 루트인데 비슷한 루트이면서 다 다른 루트야. 다 떡밥이 있는 그런 루트. 해본 거 없니? 네. 게임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2차 분수식의 범위인데 지금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가져온 겁니다. 자, y제곱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4 빼기 x의 제곱도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4 빼기 x의 제곱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4랑 x의 제곱이랑 비교하면은 항상 x의 제곱이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할 수 있니? 0부터 2까지.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되겠죠. 해서 x에 대한 범위가 고마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x에 대한 범위가 여기도 또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x에다가 막 날뛰어가지고 100, 1000만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불가능해지니까. 내 거야? 아닌데? 아니 이거 왜라고? 내 거에 충전시켜 놓은 사람 누구죠? 잠깐만요. 유학 선생님 누구예요? 아니 저 무슨 동을 했을 텐데. 그부터 막 하고 와요. 해서 자, x에 대한 범위가 전체 범위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우연찮게도 얘가 여기 점의 좌표가 2,8이었으니까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 범위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은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최대값 몇이에요? 민규?
x가 2였을 때 최대값이 8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소값은 x가 몇일 때가 돼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사 제곱은 16. 그러니까 16 뿔 8이니까 그렇지, 최소값은 8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거 꼭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있습니까? 없죠? 최대 최소 이차함수에 대한 표준형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최대 최소가 만들어지는지를 구해 보았고, 그 다음에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도 물어보았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해서 4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최대 최소 문제, 그 다음에 현재 단원에 알맞는 내용은 아닌데 이게 2차 부등식 다음에 나오는데, 2차 부등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차 최대 최소를 끌고 와가지고 또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좀 미리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도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또 설명해주지 않은 내용은 다음 심화 과정에서 알려줄 겁니다. 이 10분 뒤에 알려줄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그러면은 CP 몇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활용 문제 몇 개 풀게요. 12번입니다. 자, 간단하게 대충 말하면서 할게요. 이게 어떤 이차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주관식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어떻게 직사각형 만들어졌어요. 얘가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대충 이 정도 크기의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졌을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둘레 길이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이 여기식 위에 있으니까 대충 a, 라고 생각하면은 y 값도 저 a에 맞춰서 예상할 수가 있겠지. a, 몇이 되죠? 맞아요. a, 4 빼기 a 제곱이고, 그거 다음에 둘레 길이에 대한 정보를 구해볼 거예요. 자, 여기가 a잖아요. 이 참수는 무조건 대칭,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뭐가 되죠? 잘한다.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가로 길이가 뭐가 돼요? 가로 길이? 2a가 될 것이고. 좋아요.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세로 길이는 뭐가 돼요? 세로 길이는 4-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둘레 길이 구하면은, 둘레는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가로 세로가 둘레니까. 둘레 길이 구하면 뭐가 되죠? 6? 아니지. 이거 둘이 더하면 안 되지. 2a 플러스 400이죠. 에 2배가 되겠죠. 해서 2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둘레 길이의 너 종이 없죠? 미안해요.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봐잖아요. 오케이? 표준형 해가지고 최대값 구하면 되겠죠? 표준형 암산할 수 있겠니? a-1의 제곱 플러스 10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암산하는 방법 이제 고수는 이미 할 수 있는데, 아직 어색한 친구들을 위해서 좀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a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상상이 되잖아요. 이것만 보고 a-1의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아직 몰랐을 때 마이너스 2가 상수항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뒤에 어떤 녀석이랑 더해가지고 8이 나오려면은 10이 있었으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a가 1이었을 때 둘레 길이의 맥시멈을 구해보니까 10이더라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 1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 더 있나?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이거는 다 활용이고, 치환 이용한 것 중에서 4차가 어려워요? 아니면 방정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x의 제곱의 제곱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해가지고 했던 게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 밑에 거.
밑에 거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난이도에 적당한 게 11번이고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2y의 제곱이 1이라고 했었을 때 6x 플러스 2y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넘어갈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값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얘를 t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올 겁니다. 근데 문자가 x, y 두 개잖아요. 두 개면은 좀 복잡하지. 그래서 문자 하나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거예요. 2y 제곱이 이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2y의 제곱이라는 게 1 빼기 x의 제곱이 될 테니까 대신 집어넣으면 식을 이쁘게 쓸 수가 있겠죠. 집어넣어 보니까 t라는 게 2y 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은 1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겠다. 다시 이쁘게 써보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되겠다. 얘 표준역 만들어 봐야 되겠죠. 표준역 암산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하고 x 마이너스 묶었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왜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까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절반이 완전 제곱식이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상수가 뭐가 만들어져요? 9인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구가 만들어지겠죠. 마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이 되려면은 뒤에 뭐가 붙어야 돼? 10. 다시 상수항이 9가 만들어지죠.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 마구가 만들어지겠지. 마구를 했는데도 계산 결과가 1이 돼야 되잖아. 10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x값에 따른 t의 범위를 2차로 만들어 보면은,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은 3,10이 지나니까 여기쯤 될 것이고, 여기가 x의 값, 얘가 t의 값입니다. 3,10을 지나면서 위로 올라간 녀석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전체 범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문제였죠. 항상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봐봐요. 이 y의 제곱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항상 양수. 그러면 1 빼기 x의 제곱도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항에서 1과 x의 제곱을 비교하면은 x의 제곱이라는 게 항상 작아야 돼요.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보니까 0, 0.1, 0.2, 0.4, 0.9, 1까지 다 되죠. 근데 마이너스 붙어도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1까지 다 되는 거니까 이걸 보고 아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2차 부동식을 하지 않더라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었는데 얘 x의 값이 3이었어요. 여기까지 도착할 수가 없겠죠. 해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대충 여기를 합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 x의 값이 1이었을 때 최대값이 될 것이고, 최대값 구해보면은 1 집어넣으면 마의 제곱이니까 4 마사 더하기 10이니까 얘는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미니멈 최소값이 되겠다. 마이를 집어넣으면은 마사의 제곱이니까 16, 마이 16 플러스 1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잠깐 끊었다가 정각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정규 시간에는 막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나가고 그러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없진 않네요. 그런 희망찬 교실은 만들어지지 않는가 보구나. 하긴 너희들 입장에서 약간 잠깐이라도 나가야 좀 편하고 그러죠. 아, 그리고 이거 말만 했는데 지금 일단 먼저 나눠줄 건데, 지금 빨리 풀고 싶은 사람은 빨리 풀어도 됩니다. 몇 문제는 우리 CP에 섞여 있어요. 3점짜리라서. 좋은 문제는 내가 CP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무조건 풀어오셔야 되고, 토요일날 보충할 때 도움 받아도 됩니다. 되는데 화요일날 만약에 안 됐다, 이거는 무조건 남길 거예요. 이거 다 할 때까지는 남길 거예요. 왜 11시까? 10시가 넘어도요. 당연하죠. 복잡한 내용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판별식에 대한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일부분만 말해주는 겁니다. 예시 문제. 이거 거기 넣어놨나 내가? 이러한 2차 식이 있습니다. 방정식도 방정식 맞구나.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만족하는 실수 xy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만족하는 x, y들의 범위를 물어봐요. 부정방정식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이 저 뒤에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기타 방정식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데 거기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좀 갖고 왔어요. 어차피 여기 영역이긴 해서. 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만족하는 실근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실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웬만하면은 실근이 존재해요. 그거를 감안하고 만든 거니까 실근이 존재해. 그러면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판별식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근이 있으니까. 실근이 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거나 그거나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실근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실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판별식을 했을 때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거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2차 부등식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지금 미리 언급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2차 부등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지금 미리 언급해두고 선생님이 했던 소리가 이런 소리였구나 라는 식으로 짚어두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미리 예습하는 겁니다. 근의 분리 영역은 내가 2차 부등식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뺐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한꺼번에 알려줄 거예요. 자, 실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먼저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 x로 내림차순으로 써볼 겁니다. 그러면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 이 0이다 라고 만들어지겠죠. 자, x에 대한 실근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x에 대한 판별식을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판별식을 말해보세요. 판별식 써보세요. 판별식을 써보라고. 네. 근데 뭐요? 루트 안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네. 짝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하면은 은요 시끄러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거기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64. 그렇지. b'의 제곱 64 마이너스 a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이라는 덩어리가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거 사로 나눠주면서 계산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이 0 이상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오른쪽 이항하면서 나머지도 계산을 해보고 근데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하면은 y의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0 이하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는 2차 부등식 내용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해서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언급을 해두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저기 왜 갑자기 64가 나와? b'의 제곱 판별식 b의 제곱 하면은 256인데 그럼 너무 커지죠. b'의 제곱을 사용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실 지금 공부하지 않았고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좀 이따 2차 부등식도 잠깐은 언급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공부 안 했으니까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표준형을 만들 거다. 이거 표준형 만들기 위해서는 x, y 플러스 1의 제곱 필요하고 마이너스 4가 0 이하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 이항하면은 얘는 플러스 4다 라고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자, 제곱을 해가지고 4 이하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저 y 플러스 1이라는 범위를 예상을 해보면은 그치 y 너무 간단한 거죠. 이거는 간단한 것만 갖고 왔어요. y 플러스 1의 제곱이 4 이하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 되는 거니까 제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그 다음에 2 이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y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y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1 이하거나 실근의 실수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x를 이용해 가지고 y에 대한 범위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x에 대한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하면 될까요? 앉아만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x에 대한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그치, y에 대한 내림차순을 구한 다음에 또 같은 방법을 해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언급해 준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거 심화 기출에 무조건 나와요. 모의고사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오케이? 나는 이 수업을 그냥 수학상을 공부하기 위한이 아니라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그리고 과목으로 준비한 거예요. 물론 모의고사도 잘 하고 내신도 잘 할 수 있게. 자,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볼 겁니다. 은희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 아는 거라서 재미가 없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하나 좀. 어디서 모르겠어요? 어디서 몰라요? 어려운데요 그냥. 저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런 문제가. 그래서 얘가 만족하는 x의 범위 또는 y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y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해보다 보니까 y에 대한 범위가 나온 거고 x의 범위를 구하려면은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써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최대 최소 범위 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문제가 항상 x의 최대값을 구하라,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게 만들어지니까. 됐죠? 흐름 중에서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일단 발상은 어쩔 수 없어요. 현재 단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발상 아이디어를 나한테 얻어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x에 대한 범위도 구해보겠습니다.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이 될 것이고, 자, y에 대한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있어요. 있다고 했죠.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y에 대해서 판별식을 하면은 0보다 어찌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판별식 써보세요. 4 아니 1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안 해도 되겠다. 마이너스 4 x의 제곱 플러스 16 x 마이너스 13 이라는 게 0보다 어찌해야 돼요? 실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고 마사로 나누고 해보면은 마사로 나누어서 x의 제곱, 마사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4x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마사로 나누어서 플러스 3 얘가 0 이하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은 우리가 2차 부등식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판별식의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x-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 0 이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됐죠? 얘를 이항을 하면은 얘가 사라지고 얘가 이렇게 1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x-2의 제곱을 했는데 1 이하야. 이거 만족하는 x-2에 대한 범위를 구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1보다 x-2에 대한 범위를 구하면은 이하 1 이하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거는 우리가 2차 부등식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가능한 내용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눈만 뜨고 있는 거 아니죠? 해서 x에 대한 범위를 구하면 x는 3 이하 그 다음에 1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마이너스랑 이상이에요. 왜? 자 봐봐요. 제곱해서 1 이하잖아요. 이게 될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0.1 되죠? 마이너스 0.2 되죠? 마이너스 0.9도 되죠? 마이너스 1.1을 제곱하면은 1.21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지? 안 되죠? 그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y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몇이 되는 거예요? y의 최소값 마삼, x의 최대값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내가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뭐라는 거야? 피곤하다.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또 이제 치환 세 번째 2차랑 1차랑 연립하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 힘들어. 이거 다음 차수 할 때는 다음 시즌에는 문제를 넣어놔야 되겠어요. 더 많이. 자, 아까 문제, 그러니까 이 전 단원에 있었던 유형에서는 2차랑 2차를 연립을 해가지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전에 있었던 문제는 2차에다가 2차를 집어넣어가지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문제는 2차를 1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문제를 몇 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다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이 1이고 그때 이걸 만족하는 x, 2x 플러스 y의 최대값이 몇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이 몇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것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치환 어떻게? 자, 한 문자에 대해서 또 치환을 해주면 되는데 x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죠. 지금 x의 범위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집어넣을 건데 얘의 값이 뭔지 몰라. 얘의 값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t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 양 잘 해보면은 y라는 걸 보고 t-2x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모든 y에다가 쟤를 집어넣고 식을 만들어줍니다. 많이 더러워요. 많이 더러운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집어넣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 자리 대신에 t-2x의 제곱은 1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하고 다 왼쪽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tx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될 것이고 이를 잘 정리를 해보면은 5x의 제곱 마이너스 4tx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만들어지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근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이거 만족하는 실근이 있다는 거니까 또 판별식을 해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t가 뭐였냐? 이 덩어리의 최대 최소였으니까. 오케이?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보니까 판별식을 했을 때 판별식 여기 절반의 제곱 절반이 b'이 되는 거잖아요. 판별식 해보시죠. 4t 4t? 노노 4t b'의 제곱이니까 4t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5가 0보다 어찌해야 돼요? 커야 되겠죠? 실근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값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그거를 감안하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미소 해서 만들어 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5라는 게 0 이상이고 이항하면은 뭐 5보다 작은 t의 제곱인데 이거 만족하는 t의 범위를 루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되죠? t의 제곱을 했는데 5보다 작아. t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루트 아니죠. t의 범위 뭐가 되죠, 민규? 마이너스 2. 실수 루트를 가지고도 말할 수 있어야죠. t의 범위 뭐가 되죠? 루트 최소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것이고 최대 루트 5가 되겠다. 모르면 물어보라고 했어요. 구경하지 말고. 너가 아픈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2번 해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너가 쫓아와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문제가 그러면은 문제가 물어본 게 2x 플러스 y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 건데 그 값이 t잖아요. t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면은 그게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따라서 얘가 맥시멈 최대구나. 얘가
최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이해됐어요?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겠어? 저 플러스인데 플러스 몇? 플러스 2라고? 아니 잘못 봤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아니라 t의 제곱이었죠. 은효 이해됐니? 자, 두 분은 이제 한 바퀴를 돌았었잖아요.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그쵸? 이게 어디서 응용이 되냐면은 얘는 원방에서 응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뒷내용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참고하고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한 달 뒤쯤, 원방 거의 마지막 단계란 말이야. 한 달 뒤쯤 우리가 진도를 나갔을 때, 아, 쌤이 이런 소리를 했겠구나. 그리고 영상 다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다 예고가 된 내용이구나. 라고 좀 떡밥들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만들어 놓지 않아요. 얘를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y는 -2t, -2x 플러스 t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기울기가 -2이면서 y좌편 t인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 1차 함수랑 얘랑 만났을 때 최대 y좌편, 최소 y좌편 물어보는 거지. 그치? 이게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이 0,0인 거, 이게 원의 중심이 0,0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오케이? 원방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녀석이니까 대충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근데 저 빨간색에 있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다 안다. 안 닿았죠? 이러면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인정이 되는 게 가장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t의 값, 그리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하다가 이게 인정이 되는 가장 낮은 t의 값이 되겠죠. 오케이? 저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정말 쉬워지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원방에 대한 활용 버전으로 나중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한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뭐죠? 점수 높게 받으려고. 또는 간지. 수학은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한 게 과거 그 전 단계 공부할 때 무조건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너가 선행을 제대로 했다면은 이걸 보았을 때 이거 원방으로 풀면 조금 더 편하게 풀리는데, 삼각비 공부했잖아요. 기울기 2인 거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기울기 많이 쓰니까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2분의 1, 그러면 여기가 2 정도, 여기 1 정도 기울기고 여기 1이니까 1대 2대 루트 5가 될 테니까 여기가 루트 5분의 2, 여기가 루트 5분의 1, 여기가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니? 삼각비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을 해주는 이유는 선행을 했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과거의 것을 문제를 풀었을 때 더 쉽게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배우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다음 공부를 더 편하게 하는 것도 많지만 이 전 내용을 공부를 했었을 때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3학년 2학기 걸 알고 있으면은 2학년 2학기가 더 쉽게 풀리고요. 고등학교 1학년 거를 풀려면은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같은 게 더 쉽게 풀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선행을 하고 있으면은 좀 별로 좀 많이 가성비 있지 않게 공부를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하고 수투나 수원 같은 것도 공부하게 되면은 그게 무조건 수학상이랑 연결이 돼요. 해서 그걸 이용해서 좀 이거 이렇게 수투 과정으로 풀면은 빨리 풀리는데,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치환 하나 했으니까 유리식에 대한 것은 좀 감만 잡고 넘어갈 겁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니까 좀 재미가 없어 보이네요. 이거는 다 유형이라서 그래요. 어려워요? 문제 풀 땐 또 안 어려울걸? 자, 만약에 유리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6x의 최대 값이 몇일까?
최소값이 몇일까?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유리와 유리화? 노노. 자, 최대 최소를 말한다는 것은 수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특정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 왼쪽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가 최대 최소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얘를 특정 t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또 식을 바꿔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곱하면은 6x라는 게 tx의 제곱 플러스 t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고, 오른쪽 이항을 하면은 t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t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실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있으니까 최대 최소 같은 것도 말을 하고, 최소값이 몇이었을 때 그때 x 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도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 대충 할게요.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t의 제곱이 0 이상이 되겠다. 아하, 그러면 t의 범위가 마3부터 3까지가 되겠구나. 얘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3이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흐름이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는 것은 얘가 복소 범위가 아니라 실수 범위이고, 그렇다는 것은 실근이 무조건 있다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판별식으로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이제 문제에서의 매너를 좀 지켜보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힘들으라. 지금 끝내버리니까 좀 그렇고. 어? 10분만 쉬고요? 아니요. 두 문제만 풀고 쉬었다가 이제 개별 교재 마무리 좀 할 겁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고, 여러분 그래도 영상도 보면서 해가지고 주관식은 다 풀었잖아요. 그쵸? 주관식 다 했는지 업데이트랑 그 다음에 객관식도 풀고, 주관식과 연산이 필수예요. 연산은 오늘 다 됐는지 확인할 거고, 안 됐으면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풀자. (72문제) 다음 주까지 다 해올 수 있겠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자, 보겠습니다. 다음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는 5번 풀 건데, 자, 2x 플러스 y의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x도 양수, y도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값이 몇이야?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얘 값을 대충 t라고 하겠습니다. 자기만의 문자를 만들어도 돼요. 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아는 이름이에요? 아니야. 모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5, 2, 1. EX 플러스 Y는 1에서 네. X를 이항한 다음에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겠죠? x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걸로 풀어보면은 2차 반전식이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따라서 집어넣었다 생각하면서 싹 다 전개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x의 제곱 2 어떤 t라는 값이 될 것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왼쪽에 대한 2차 반전식이 이쁘게 나왔잖아요. 저것에 대한 2차 함수식을 만들어서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5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2t라는 값이고, 그러면 얘는 표준형 만들 수가 있겠지. 더럽지만 표준형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5로 묶어가지고 t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4t 뭐야, 여기 다 x죠. 미안해요. 만들어지고 5분의 4x 만들어지고 크게 가로 닫고 플러스 1 해주면 되고,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이 꼬리 부분에 뭐가 필요해요? 절반의 제곱. 절반이 몇이에요? 5분의 2. 거기 제곱하면은 25분의 4.
플러스 잘했어요. 25분의 4가 될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25분의 4가 나가게 될 텐데 얘랑 같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어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은 5 x 마이너스 5분의 2의 제곱 플러스 5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t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싶은 건데, 얘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얘는 5분의 2, 5분의 1 한 얘쯤에서 아래로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근데 x 범위가 현재 여기서 있어 없어? 없죠. 근데 x 범위를 여기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오케이? x가 항상 양수고 y가 항상 양수라고 했으니까 x가 양수 y가 양수니까 이거 오른쪽 1, 4분면의 전체 범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y라는 게 1-2x인데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라는 게 2x라는 게 1-y가 되는 건데 얘도 0 이상이다. 이거 가지고 x에 대한 범위, y에 대한 범위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위에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여기서 x에 대한 범위가 얘는 2분의 1보다 작구나 라고 말을 하셔야 되고요. 크구나군요. 반대로 읽었다. 미안해요. 이 항하고 2로 나누면은 x에 대한 범위가 2분의 1보다 작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y에 대한 범위 구해보면은 y에 대한 범위는 1보다 작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함수 박스가 x는 2분의 1부터 0까지, y는 1부터 0까지 사이만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저 작은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x의 범위 구해보니까 x는 0부터 2분의 1까지인데 0이 여기 있을 것이고 2분의 1이 여기쯤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5분의 2이고 얘가 2분의 1인데 살짝 더 커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범위를 구해보니까 이만큼이 될 것이고, 문제가 물어본 게 최대 또는 최소를 둘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니지, 최대 최소를 둘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5분의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5분의 2를 집어넣으면은 5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0을 집어넣으면은 1이 되겠다. 얘는 1이 되는데 둘 다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내신쯤엔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이 정도는 어려워서 안 나와요. 너무 좀 개념적이지 않아서 모의고사는 이 정도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 살짝 드리겠습니다. 살짝.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거 잘 듣고 나서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 기출할 때 배운 적이 없어요 하면서 당황해 하시지 말고, 학교 내신에는 생각보다 기상천외한 문제나 기상천외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관식을 엄청나게 만들었다가 지금 제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주관식 보는 거 어때요? 공부? 안 좋아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또 평가, 이런 공부 정규 시스템에 대한 평가. 작다 그 뭐지? 한 문제 풀고 나서 잔소리가 나요. 그거 다 네 생각하면서 한 건데. 저격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좀 건너뛰기. 잘했어요. 근데 어차피 입에 소리 듣는다. 영상 강의의 장점이 그거죠. 좀 이해가 될 법하면은 빠르게 들으시고, 어차피 만약에 답만 적는 거 같으면은 테스트에서 다 티가 납니다. 저 3점 기출짜리 이런 것들로, 또는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다 티가 나니까 주관식만 잘 풀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 잘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볼 거예요. 한 2주만 기다려요. 2주는 아니고 한 3주 뒤에 모의고사 볼 것 같아요. 3주 뒤? 아니지. 시스템 단계 한번 볼게요. 빠르게 하고 이제 개별 진로도 하겠습니다. 8번 4분의 x, 이거 중간 생략 많이 할 거예요. 3분의 y 플러스 1는 2분의 z 플러스 2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얘들이 각각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값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잖아요. 통일되는 값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뭐라고 할게요? 문제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침뱉니? 얘를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모든 x, 모든 y, 모든 z를 로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x의 값은 4t가 될 것이고 y의 값은 3t 1이 될 것이고 z의 값은 2t 2가 됐는데 왜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돼요? 망할. 이거 4분의 x가 t니까 4 곱하면 되겠죠? 따로따로. 3 곱하면은 y 플러스 1이 3t니까 y는 3t 빼기 1이 되겠죠? 내가 이거 몇 빼고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되는 어디가요? 여기요? 2배 하면은 z 플러스 2가 2t. 2항에서 z는 2t 빼기 2.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해서 항상 모든 잔소리의 절반은 너예요. 여러분도 잘 들으면서 잔소리 들으면서 하고 있죠? 잘 듣고 있죠. 잔소리 테스트도 할까? 왜? 농담에 그건 좀 뇌절이에요. 잔소리 테스트? 이번 뭐지 영상 때 있었던 잔소리는 하면서 저희 엄마하고나 심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걸려있는 모든 t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x 대신에 4t 그 다음에 y 대신에 너희들 부모님보다 잔소리 많죠? 많은 편 아니니? 모르겠어요. 쌤 치고는 많아요. 쌤 치고 많아요? 뭔 말이야?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저 잔소리 많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어서. 그냥 못 믿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있잖아요. 여러 번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좋아는 하는데 여러분들을 신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막 귀여워하고 아껴하고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그런 신뢰를 주진 않아요. 제 이 복잡한 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개취급하는 거 아닌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귀엽지만 서서 볼일 볼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화장실에 잘 가서 이 귀여운 강아지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 네,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있어. 강아지 중에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그냥 서선 말고 농담이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강아지는 많이 있어요. 그 항상 그 중국 강아지들 그 틱톡에 나오는 그런 강아지. 그래요? 나 안 봤어. 막 선풍기 그 주인 나가면 선풍기 꺼주고 막 틀어주고 막. 아무튼 다시 빠르게 합시다. 얘를 싹 다 전개하면은 이거는 이제 중간에 좀 자질구질한 게 많으니까 중간에 많이 점프할게요. 얘를 정리를 하면은 얘는 26t의 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은 얘는 26t 마이너스 26 묶으면은 26분의 20이니까 얘는 26분의 10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분의 2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t가 몇이었을 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 5예요. 미안해요. t가 26분의 5였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3분의 24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좀 오늘 2개만 할 거라서 여유롭게 하긴 했는데 3, 4방정식 근각계수관계 오늘 좀 할까요? 예습 좀 할까요? 아니요. 예습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아니요. 어차피 다음 시간 나갈 거잖아요. 아니요.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아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 좀 언급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컷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